지금 테슬라 보조지표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빨간색 선 240선에서도 지지후 반등해 주는 것이 팔란티어 테크는 우리가 매수 후 불과 5일 만에 4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8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8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자,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팔란티어 테크, 그 다음에 어제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둘 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월트 디즈니도 지금 7%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우리가 매수 후 불과 5일 만에 45%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재무제표 좋은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모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모아가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주식의 신이냐, 어떤 유튜버가 다시 돌아왔느냐 막 이런 소리를 해주시는데 저 또한 그냥 확률을 높여가고 싶어하는 투자자이지 절대 제 말이 100%가 아닌 겁니다. 주식에는 100%가 절대 없습니다. 항상 높은 확률, 80-90%의 확률로 맞춰가기 위해 저 또한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어제 0.95% 상승하면서 마감되었죠. 어제 미국 증시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연준 이사의 금리 인하 발언과 디즈니, ARM 등의 좋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늦춰졌지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일은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를 한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3월, 5월, 9월, 11월 달 중에 3회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상승 추세 안에서 놀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인 부근까지는 상승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단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찍고 계속적으로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이 밑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을 위로 한번 올려드렸죠. 이제는 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이 다우존스의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제도 다우존스 0.4%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이러한 두 단계의 박스권으로 주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1단계 박스권에서 매수를 진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한 이유를 한번 보면은 자, 보조지표 단기, 중기, 장기 지표들이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팔란티어 테크를 매수를 진행한 거고 불과 5일 만에 4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어제도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팔란티어 테크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큰 음봉이 나오거나 5일선이 깨지게 될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입니다. 월트 디즈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죠. 실적 발표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3%나
증가되었고 6월달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주당 30센트에서 45센트로 50% 늘리고 9월 말 이전에 최대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큰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해주는 구간에 와 있다. 이러한 반등은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N자형 파동의 딱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한 것이죠. 우리는 이때 매수를 진행해서 약 2주 동안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이때 보조지표 단기, 중기, 장기의 지표가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팔란티어 테크, 월트 디즈니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핑크색 선, 5일선을 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는 이러한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이때 계속적으로 모아간 상황이죠. 엔비디아는 500달러가 넘게 될 것이라고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고 500달러를 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 모아간 상황이고 지금 약 3주 동안 5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5일선을 깨게 됐을 경우 저는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매수를 진행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빠지지 말고 항상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제가 표시해둔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최근에도 이때 제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3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AMD는 이제는 하나의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때 또 정확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AMD는 검정색 선 라인 가격으로 보자면 160달러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160달러 부근을 깨고 내려올 때 AMD를 비중 축소를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모습을 QQQ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QQ로 보시면 큰 추세에서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조그만한 추세를 보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근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되면서 이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면서 전고점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때 TQQQ를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거죠. 자, 다시 TQQ로 돌아와서 TQQQ의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약 2주 동안 2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조금은 남아있고 어제도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한 번 더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QQ 추세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 드렸죠. 저 또한 이때 매수를 들어가면서 약 2주 동안 9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이 부분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통해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하나의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드렸고 이 하락은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 후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하고 반등할 때 이때 매수를 진행하고 그 후에 연속 4일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단기 보조지표가 고점 부근에 와 있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유 반등해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기 보조지표는 이제 바닥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장기 보조지표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걸리는 건 중기 보조지표입니다. 중기 보조지표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어야 TMF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 보조지표가 바닥권에서 한 2, 3일 안에 반등을 해주면 중기 보조지표도 이때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반등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MF 상황 나쁘지 않고 저도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입니다. 시놉시스도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때도 단기 보조지표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중기, 장기도 다 바닥권에서 반등해주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간 거고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어제도 4%가량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애플은 이렇게 세 단계의 박스권으로 형성돼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큰 상승 추세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 두 개의 봉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3개의 봉이 매물대로 작용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애플의 보조지표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때 반등해 주기 때문에 정확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도 단기적으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때 소액으로 매수를 진입하였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중기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이 하락의 폭은 이만큼의 하락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입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누구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는데 왜 이때 들어가시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모아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투자를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진입해서 애플을 모아가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다음으로 어퍼몰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FRM입니다. 자, 어퍼몰딩스는 제가 처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어퍼몰딩스가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퍼몰딩스가 단기, 중기, 장기의 지표들이 다 바닥권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어퍼몰딩스를 지금 손절 라인 61선 부근인 이 가격 38.5달러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퍼몰딩스도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2.3%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때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매수를 진행한 것도 전고점 부근의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해서 두 달간의 박스권 안에서의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이때 매수를 진행한 거죠. 저 또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지지 라인대를 한 번 더 올려서 이 저항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것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지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지지 후 반등할 때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한 달 가량의 반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테슬라를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 조금의 하락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저랑 이때 매수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보조지표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빨간색 선 240선에서도 지지 후 반등해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주봉에서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선 라인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 거고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480선에서 이때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가격대는 $100입니다. 테슬라가 $100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패턴은 이때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파란색 선 라인까지 떨어져서 $100까지 온다 라고 했을 땐 저는 강력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지금 매수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추세 라인까지의 하락폭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매수 타점도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추세 하단 라인을 가격대로 보면은 $165 부분까지가 하단 추세 라인의 가격대입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저희가 이때 매수 진행해서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133%가량의 수익을 주고 있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때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한 것이죠. 그 후 2주 만에 이러한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5일선이 깨질 때 저는 또 한번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저희가 60일선 부근에서 지지율 반등할 때 매수를 진행하였죠. 그때도 역시 단기적으로 보조지표 보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중기 장기 지표도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약 5.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60일선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또다시 단기 보조지표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 보조지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장기 보조지표도 바닥권에서 완전히 올라오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DB입니다. 어도비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를 진행하면서 공유해드렸죠.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조지표들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들이 다 고점 부근에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하단 추세 라인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면서 다시 보조지표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해줄 때 그때 또 모아갈 예정입니다. 어도비의 실적 발표는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도비가 이때 또 지지율 반등해 줄 때는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때 지지율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자, 저는 이때 매수를 1차적으로 진행한 상황이죠. 그리고 2차 매수분을 파란색 선이 있는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이때 지지율 반등할 때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언급해 드렸고 아이온큐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들이 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전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파란색 선 481선까지의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 정도의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란색 선 가격대로 알려드리자면 파란색 선은 $8.5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진입한 상황이죠. 그 후에 지금 약 2주 동안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여전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 3일간은 또다시 상승을 보여주겠죠.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에어비앤비와 상승 추세가 비슷하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면서 그날 바로 실적 발표가 되면서
하면서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하단 추세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단기 보조지표를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며칠간 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장기 보조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기가 지금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하단 추세 라인에 위치해 있고 단기, 장기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아마존닷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 있으니 보유의 의견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아마존닷컴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전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부분까지 한 번에 갈지 아니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주고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단 추세 라인까지는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봤을 땐 이 폭이 최소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도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보유의 의견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올라오게 된 상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ASML 이 전고점 부근을 뚫으면서 전고점의 저항 라인대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격으로 보자면 885달러 이 위에서는 이제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을 깰 때 귀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 라인 위에서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M입니다. TSMC도 ASML과 똑같죠. 저는 같은 위치에서 보유의 의견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도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향해 7%가량 상승을 했었죠. 자, 이러한 상승 추세로 TSMC는 전고점이 있는 이 부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또한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전고점인 이 부분으로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전고점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메타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제는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메타의 대응 방법으로는 핑크색 선 5일선을 깰 때 하나의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알파벳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며칠 전에도 이 부분을 타점이라고 알려드렸죠. 저 또한 이때 모아갈 예정이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어제도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단 라인 부분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찍을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줍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